우리 무중앙화 프로젝트는 무려 15년 동안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예요. 뭐 아이템이 1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 파이가 15년짜리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비즈니스랑 차원이 틀리는데, 문제는 지금 다들 경기도 어렵고 지금 경제 상황들이 매우 안 좋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비즈니스로 수익을 단기간에 내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뭔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꺼내놔야지 가장 빠른 수익이 될까. 그건 어쩔 수 없더라도 그건 암호화폐예요. 코인밖에는 없거든요. 코인은요, 모두들 부자가 되려면은 미래의 어떠한 그런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읽어야겠죠. 메타버스 세상이 온다. AI, 인공지능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이 뉴스의 이슈라는 거기에 매우 집중이 되듯이, 코인이 한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인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많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100명이면은요 90명은요 90%죠. 90명은 전부 다 귀가 얇아요. 자기는 돈을 못 버는데 돈을 벌고 싶어서 어느 누가 나 이걸로 해서 50배 100배 벌었어 라고 하면은 그게 진짜인지 알고 다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 뭐 네트워크 다단계로 돈 버는 사람 사실이 있습니까? 통장 보여주면서 나 월 1000만 원 2천만 원 벌면 자기도 그럴 줄 알고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 휩쓸리는 어떤 매개체의 역할에 정부가 가장 뜨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는 코인입니다. 그래도 코인은 다른 것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돈을 벌면은요, 코인은 한때 10명 20명이 돈을 벌었거든요. ICO 할 때 그 코인에 뭣도 모르고 이런 코인이 돈 된다고 그러니까 코인의 코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이름 없는 업체가 이 코인이 뜨길래 ICO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뭐 이제 한 2, 30억 거두면 되겠다라고 그랬는데 2, 30억이 아니고요. 막 100억, 200억, 300억, 500억이 뭉태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기짓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에라 잘 됐다 그러는데 2, 30억 정도로 IOC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거를 기반으로 하나씩 하나씩 현황을 내는데 그에 따른 10배 이상이 들어오니까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 손을 어떻게 못 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되어 온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뭐 돈벌이가 없잖아요. 경기도 이렇게 어렵고 주식으로 해서 돈 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까먹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주식과 똑같이 거래소에서 새로 나온 어떤 산업에 암호화폐 산업이라는 게 뜨니까 소문이 하나가 돼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휩쓸리다 보니까 요즘에 20대, 30대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은행 돈, 이자, 대출까지도 다 끌어내가지고 코인으로 했더니 한때는 벌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죠? 이자도 못 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모든 코인이 망한다고 그랬죠. 없어진다고.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유틸리티 코인이죠. 유틸리티가 뭐죠, 뜻이? 유틸리티는 사용성이에요. 사용성, 뜻이. 유용성. 유용할 데가 없어요. 사용할 데가 없는데 이것이 나와가지고서 전부 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되다 보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제 없어진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제 정말로 괜찮은 코인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NFT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회 법안 상정을 갖다 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안전장치도 하고, 그게 바로 STO 그 토큰이죠. 토큰 증권이라고 그러죠. 토큰 증권은 다들 아실 겁니다.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인데 뭘로 만들었느냐? 지금까지는 종이나 전자증권이죠. 이제 코인이 나오면서 토큰 증권으로 된 거예요. 똑같은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 토큰 증권이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주식이 아닌 뭐 미술품, 빌딩, 건물, 땅, 주로 부동산서부터 쪼갤 수가 있잖아요. 저 빌딩이 200억인데 야, 내가 저 빌딩에다 투자하면 돈이 될 것 같은데 200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STO 증권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또다시 위조 변조가 일어나지 않게끔 NFT로 다시 발행을 합니다. 당신만의 유일한 대체 불가능 이 건물을 10만 개, 20만 개 쪼개가지고 200억을 한 사람이서 10만 원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얼마나 혁신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거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생태계가 있는 코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현존하는 유틸리티 토큰들은요, 사용성 유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없어지지 말래도 없어집니다. 왜? 지금까지는 왜 안 없어졌느냐?
그 사기성 있는 유틸리티를 대체할 만한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들이 없었던 거예요. 실물 자산, 정말 눈에 보이는 자산 가치의 토큰을 발행합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당연히 몰리겠죠. 지금까지는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없는 유틸리티에 휩쓸렸는데 새로 나오는 STO2 형들이 이제 뜨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귀가 얇으니까 다들 그쪽 시장으로 몰립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제 아무리 3천조짜리 애플이요, 새로운 돈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꺼낸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은 1년, 2년 만에 그렇게 갑자기 돈이 되는 그런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은 이 세상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템이 완벽하게 해서 사업을 오픈을 하더라도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벤처 업체는 모자르는 게 너무 많아요. 자본도 모자르죠. 경영 능력도 없죠. 어떤 안정성도 없죠. 누군가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를 뭘 믿고 해줍니까? 이 세상에 없는 어떤 새로운 기반에 정말로 혁신적인 어떤 그런 기술들과 컨텐츠들은 구비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느냐? 정말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자, 코인이 빨리 됩니다. 돈은 빨리 되는데 돈 빨리 되는 방법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왜 못했느냐? 제가 코인을 1,000원에 줘가지고서 제가 상장 10,000원이든 20,000원에 올리면 20배는 벌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20배를 벌고 털고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20배에 산 사람들, 1,000원인데 20,000원에 산 신규 세력들이 있죠. 이들이 20,000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왜 샀을까요? 이 비전을 무기로 해서 이 코인이 이렇게 생태계를 기반으로 띄운데 그래서 믿고 산 거예요. 20,000원에. 맨 처음 사갔던 사람들은 1,000원이래 가지고 20,000원에 상장을 하면 20배는 벌었어요. 그런데 20배에 20,000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다시 20배를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사람이 무슨 신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5배, 10배 올리는 거는 그건 신밖에 못해요. 자기는 20배 벌라고 그랬는데 20배 벌라고 1,000만 원 투자했는데 90%가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는 본전도 못 가질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토큰의 생리고 자본주의의 모순입니다.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 돈을 버는 사람만큼 누군가는 까먹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무중앙화를 1년, 2년도 아니고 25년 동안 오면서 한 가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무중앙화에 참여하는 그 누군가는 단 한 사람도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제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25년 동안에 걸려서 이렇게 왔는데 내 정보, 내 아이템을 아는 분들만 돈을 벌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 버는 건 저도 바라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서부터 뼈 사무치도록 저는 그게 백힌 사람이에요. 코인은 누군가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안 한다 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다들 전 세계적으로 ICO를 가장 많이 받은 토큰이 어디죠? 파일코인이잖아요. 그 파일코인에서 하드포크에 나온 재단하고 제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는 사기 코인이 아니에요. 열심히 채굴하는 만큼, 채굴하는 거는 시스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완전한 탈중앙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사기를 못 쳐요. 기존에 있는 코인들은 발행자가 있단 말이에요. 주체들이. 회사가 발행한다 그러면 회사가 발행해가지고 1,000원에 띄워놓고 100원이 떨어지더라도 지네들 물량이 1억 개, 2억 개 다 털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채굴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기가 두 번째 코인이 이더리움이죠. 근데 이더리움도 어느 날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지 아십니까? 그게 원래 채굴코인이었어요. 채굴코인인데 뭐 전기세가 많이 난다, 환경이 안 좋다, 이래저래 핑계를 대더니 이제는 우리가 바꾸겠다. POW에서 POS, 지분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분형이 그 발행 코인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핸들링하는 거예요. 주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예전같이 못해요. 이처럼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으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던 블리스는 돈을 벌게 해줄 수는 있는데 피해자가 나오니까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블리스를 왜? 그 파일코인의 새끼인 얘네 재단이 돈이 없어요. 한 두세 달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두세 달 걸려서 한다고 그러면은 눈 깜짝하면 60일 그냥 가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 재단하고 내가 모든 걸 핸들링하겠다. 내 생태계 붙이겠다. 그러면 농담이 아니라 30배, 50배 띄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파일 캐시도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세 달이 아닙니다. 그 제가 볼 때는 1년 가도 그거는 안 돼요. 우리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오픈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가서 성공하기도 맨 처음부터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1, 2년 금방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보안을 갖고 여기에 철두철미하게 또다시 한번 보완을 한 안정적인 토큰, 떼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10배 정도는 무난하게 벌 수 있으면서 10배를 벌더라도 이제 소비자들이 이 가치를 알고 투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무중앙화 생태계에서 필요한 토큰이 우리 시마 플랫폼스 변경됐죠. 블리스에서 이 토큰이다 그러면은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데 저는 유틸리티 코인을 발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업의 모든 것은 이윤 추구잖아요. 저 역시 이윤 추구를 해야지 되고요. 그런데 토큰으로 이윤 추구를 하면은요, 그 발행 주체가 그 토큰을 책임진다 그러면은 그 토큰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수백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이 한 개당 수천만 원이 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지코인 알죠? 도지코인. 도지코인이 어떤 코인입니까? 도지코인이 지금 시가총액으로는요, 1위가 비트코인, 2위가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리플 쭉 왔는데, 도지코인이 지금 전 세계 6인가 7인가 그래요. 수십조가 돼버렸어요, 코인이. 근데 그 코인을 만들었는데,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더리움처럼 뭐 스마트 컨트랙트다. 이런 이유가 없는 코인이 도지코인이에요. 왜 만들었느냐? 심심해서 만든 코인입니다. 심심해서 만든 코인. 그런데 시가총액 7위에 육박을 하면서 이렇게 수십조짜리 그 코인이 됐느냐? 이유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뜰 것이다 라는 그 뱉은 말 하나 때문에요. 일론 머스크의 그 팔로워인들 수억 명이요. 그걸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식간에 수백 배가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요. 빈말을 하든 뭔 말을 하든지 간에 한마디를 하면 이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제가 볼 땐 양아치예요, 양아치. 돈이 많을 것 뿐이지. 자기가 비트코인 띄운다고 그래가지고 테슬라에다가 결제 장치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제 장치를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 장치를 빼버렸죠. 그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이 누군가 다들 알아주고 진짜 대단한 코인이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데 일론 머스크를 결제 장치에서 뺐어요. 왜 뺐겠습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엔 될 줄 알았는데 비트코인이 테슬라가 전기자동차가 4천만 원이다. 4천만 원 지금 비트코인 사서 결제를 했어. 아니 비트코인이 일주일 지났더니 이게 500만 원 떨어졌어. 그러면 테슬라는 4천만 원 해가지고 500만 원 이게 손해를 본 겁니다. 오르면은 좋겠지만 코인이 맨날 오릅니까? 떨어질 땐 지금처럼 90% 떨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어느 날 순간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비트코인을 빼버린 거예요. 자기가 뺐을 때는 이러이러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는 우리 테슬라가 큰 손실을 입습니다라는 말도 안 뱉습니다. 그냥 어느 날 조용히 빼버려요. 그냥 이게 어떻게 기업가입니까? 테슬라라는 이 정말로 진짜 천조가 넘는 기업의 오너라는 사람이 한마디를 해보니까 이 경제에 대한 생태계가요. 그들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뒤따라가는 우리 같은 일반 대중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하다못해 세계 최고의 사기친 사람이 있죠. 권도영. 그 팀원 만든 신영성도 공범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루나테라 사태가 1조, 2조도 아니고 50조인데 50조짜리 띄운 다음에 한 방에 5분 만에 그냥 전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코인을 제가 알고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그들보다는 딸리겠지만은 이 전문적인 어떤 경험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을 하고 하는 데는 이름 없는 고경덕이가 저는 일론 머스크보다도 훨씬 낫다고 저는 자신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코인을 만들어내면 10명, 20명을 띄우면은 20명이 피해보면 상관없어요. 그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아니, 자본주의 제로섬 게임인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말이냐. 그런데 10명, 20명이 혜택을 보면은요, 수천 명 이상이 피해를 보는 게 바로 코인입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꺼내놨단 말이에요. 블리스는 시마 플랫폼스로. 그러면은, 현존하는 지금 코인 마켓캡에 23,000개 정도의 코인이 있죠. 잠시 한번 보자고요. 직접 보면서 조금씩은 알아야지 됩니다. 제가 지금 코인마켓캡 사이트 왔죠. 전 세계 이게 코인에 대한 모든 실시간, 여기 위에 보면은요. 코인, 크립토스 해가지고 코인 수입니다. 23,253개. 공식적인 코인 수가요. 현존하는 공식, 우리나라 업비트 포함해서
모든 거래소가 지금 603개가 있어요. 603개가. 우리나라는 원화마켓이 4개가 있지요. 4개 포함해가지고 최고의 바이낸스 거래소 포함해서 600개가 넘어요. 그 600개가 넘는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게 23,000개고요. 여기에 공식적이 아닌 코인, 다단계 바닥에서 돌고 있는 코인, 폰지에서 돌고 있는 코인, 모든 코인 합치면 거의 10만 개가 넘는 겁니다. 자, 23,000개가 있고 시가총액은 1조가 넘어요. 우리나라 돈이 1,200원이면은 시가총액이 벌써 1,000조가 넘죠.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1위가 비트코인서부터 2위 이더리움, 3위 테더, 4위 BNB, 5위 USD, 리플, XRP가 6위고 카르디오가 7위고 도지가 8위네요. 8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게 2만 몇 개가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순위대로 보면은. 비트코인 포함해가지고 왜? 좀 전에 말했듯이 비트코인도 어디에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같은 수백조 있는 사람이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겠네요 라고 빼면은 이제 모든 코인들은 쓸 수가 없구나. 사용할 수는 없구나. 일반 생활에서 실세가 될 수 없겠다라는 건 인정을 한 겁니다. 시간의 문제지 이런 코인들은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있다고 현재 3천만 원짜리가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냥 쓸모가 사용성만 있다는 것뿐이에요.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코인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가치도 없는 것들이 지금 천조 시장을 형성해 있는데 자 그럼 제가 시마 플랫폼스 토큰을 어떻게 띄우느냐. 저는 기존에 있는 코인은요. 쳐다도 안 봅니다. 제가 시마 플랫폼스 코인인데 저는 코인에는 저조차도 제가 만든 코인도 저는 사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시마 플랫폼 통용하는 이름이 토큰이니까 제가 토큰으로 부르지 시마 플랫폼스 토큰은요 제가 볼 때는 토큰이 아닌 겁니다. 그럼 제가 왜 만들었느냐? 그럼 이 토큰이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 포함해서 수많은 코인들과 뭐가 틀리느냐?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쿠팡 다 알죠? 2,500만 명이 이용하는 쿠팡. 거기서 쇼핑들을 하는데 쿠팡이 1년 매출이 30조가 넘어요. 그 안에서 2,500만 명이 쿠팡의 로켓 배송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쿠팡에 있는 거기서 파는 상품들이요.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대로 팔죠. 우리는 세이비 마켓이라는 걸 이용해서 모든 걸 원가대로 주는데 그 쿠팡이요. 우리 세이비가 가진 원리대로 해가지고서 쿠팡에서 최하 20%부터 많게는 60%까지 할인을 해줍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쿠팡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쿠팡 코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2,500만 명한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쿠팡 코인으로 결제하는 사람한테는 그 물건 가격에 따라서 작게는 20%부터 많게는 60%까지 당장에 할인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2,500만 명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쿠팡 코인 다 삽니다. 다 사. 20%, 60%가 네 집 애 이름입니까? 그런데 쿠팡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쿠팡이 여기에서 야 우리 쿠팡의 주주들이 100명인데 이들한테는 돈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작전을 합니다. 2,500만 명 여러분 쿠팡 코인으로 해서 20%에서 60%를 할인받으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쿠팡에 2,500만 명이 다 필요한 토큰의 개수는 1억 개인데 우리는 1억 개가 아니라 100만 개 정도만 유통시킬게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2,500만 명이 사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100만 개, 200만 개인 10만 명밖에 못 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그러면 2,500만 명이서 그중에 10만 개에 해당하는 10만 명분을 살라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 자체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건 토큰의 생태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식이든 모든 경제 원리는 똑같아요. 그럼 주식 가격이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그냥 대비를 시킨 거예요. 우리 세이비가 오픈을 하면은 코인을 런칭하면 저는 죽습니다. 코인이 떨어지면은 오늘 물건 결제액으로 1억을 결제했는데 코인값이 떨어져가지고서 제가 8천만 원 넣으면 저는 부도가 나요. 업체한테는 1억을 줘야지 배송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세이비를 오픈을 하면은 원래 우리 스테이블 토큰 그냥 페이예요. 페이. 페이 알잖아요. LG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 이런 걸로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원화하고 고정이 돼 있잖아요. 1,000원이면 1,000원으로 페이를 사고. 제가 원래 시마페이거든요. 시마페이인데 페이는 문제가 뭐냐. 글로벌로 못 가잖아요. 글로벌로. 국내에서만
놀고 있는 거지. 저는 글로벌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코인을 발행한 거예요. 코인을. 시마 코인. 시마 코인은 유틸리티가 아니죠. 우리나라 페이처럼 원화 1,000원이면 1,000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단지 페이가 아니라 코인이란 말이에요. 왜? 글로벌로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페이를 시마 캐시를 쓰게 되면 이거는 수익성이 없잖아요. 그냥 이거 1,000원에 페이로 바꿔가지고 우리 세이비에서 결제하면 최하 20%부터 60% 할인해 줄게. 그러면 사람들은 현금도 받고 카드도 받고 결제는 다 돼요. 근데 현금하고 카드는 우리는 그냥 5%서부터 30%까지 할인을 줄게. 그런데 우리 시마 캐시로 쓰면은 20%부터 60%까지 줄게. 자, 그러면 어떤 걸 쓸까요, 사람들이? 불편하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방법이. 자, 그럼 시마 캐시를 가지고 당분간은 여러분 시마 캐시를 써야 되는데 시마 캐시는 제가 발행을 안 해요. 그러면 발행해야 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비자 여러분, 20%에서 60%까지 받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생태계, 우리 시마 플랫폼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시마 플랫폼스 토큰으로 시마 캐시로 바꿔라. 자, 그렇게 되면은 시마 캐시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시마 플랫폼스 토큰을 구매를 하겠죠. 아니, 그런데 아까처럼 제가 쿠팡에서 말한 것처럼 작전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니,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100만 개 토큰이 필요한데 저는 10만 개밖에 안 끄집어내요. 그러면 90만 개가 모자르기 때문에 모자르는 걸로 해서 10만 개를 빨리 이 소비자들이 살려고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발급을 예를 들어서 2,000원에 제가 줬어요. 우리가 띄울 때까지 내가 락업 장치를 6개월, 8개월 걸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정식 오픈을 했을 때 제가 상장을 시키겠죠. 그러면 제가요 10만 원에 상장을 시키든 만 원에 상장을 시키든 그건 제 마음입니다. 다른 코인들은요 1,000원에 줬는데 만 원에 상장을 시키면은요 90% 이상 언젠간 폭락을 해버려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10만 원에 상장을 시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소비자들은요 10만 원에 시마 플랫폼스를 사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내가 10만 원 더 벌어야지라고 해가지고 토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10만 원 주고 왜 사느냐? 10만 원 사가지고 바로 시마캐시 10만 원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10만 원이 60%까지 할인이 되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10만 원짜리 사야 되는데 우리 거는 3만 원, 4만 원으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토큰의 수익률보다도 더 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합리적이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가 토큰 물량을 한꺼번에 안 풀죠. 그 토큰이 뜰 때까지는 우리 비즈니스 회원이 맨 처음에 소비자들이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10만 명 늘어나지 않습니까? 토큰 물량은 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는데 물량은 자꾸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100만 개만 돌고 돌더라도 떨어지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상승이 됩니다. 맨 처음에 상장가를 10배로 하는 거는 그건 제 마음이에요. 하지만 회사가 정하는 거는요, 완벽한 어떤 기획이 아니에요. 단지 떨어지진 않겠다. 그 기준이지. 그런데 이제 올리느냐 떨어지느냐는요, 우리가 개입을 못 합니다. 시장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10,000명인데 살려는 사람이 100만 명이면은 10배 승부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필요한 사람이 10만 명인데 내놓는 사람은 100만 명이야. 그러면은 물량이 그냥 난무하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마 코인은, 시마 플랫폼 코인은 구하려는 사람이 많지 보유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단 말이에요. 내놓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작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0만 개를 가지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이제 20배, 30배, 50배를 띄울 수 있는 전략을 제가 실행을 합니다.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겠지만 한순간적으로 제가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따른 시간과 금액과 자금과 운영비용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내가 10년 넘게 해왔던 세이비 하나,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세이비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펀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펀드. 그럼 세이비에 시마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마펀. 시마펀은 뭐냐? 시마 펀딩이에요. 우리 클라우드 펀딩 알죠? 대중들이 소셜 펀딩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마펀이에요. 시마펀. 그럼 시마펀은 뭐냐?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아는 내 사업과 관련되는 업체 사장들이 저기 제주도에 지금 배농사든 귤 농장을 지어. 근데 저한테 주문이 왔어.
사장님, 우리 귤 농사가 다 끝나가는데 이거 한 박스에 시장에서 2만 원인데 우리 사장님이 우리 귤 농장을 아도해라. 만 박스가 2만 원이면 20억인데 내가 5억 원에 아도치게 해줄게. 그럼 우리는 귤 농장을 하기 위해서 5억 원이 필요하죠. 우리 무정화가는 뭐죠? 회사가 5억을 매입을 해가지고 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익의 공유, 나눔, 분배가 목적인 회사예요. 돈을 벌어도 다 푼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회사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화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귤이 됐든 유통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손해가 없는, 자, 우리 심화펀에 있는 회원 여러분 5억이 필요한데 한 개당 1계좌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100만 1000만원, 그러면 500구자지요. 500구자 들어오세요. 그러면 귤이 시중에 팔면 20억인데 우리는 5억에 사와가지고서 20억에 우리는 안 팔죠. 그냥 50% 할인. 그럼 100%면 20억인데 100%에는 못 팔아요. 경쟁률이 많은 쿠팡에서부터 우리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50% 할인하면 10억이죠. 5억이 들어갔고 10억을 벌었으니까 100% 5억이 남습니다. 거기서 조그마한 마케팅비, 홍보비용, 기타 비용을 빼면 50%는 남아요. 50% 갖다가 회사 펀드에 투자한 회원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25%는요, 3달, 2달 걸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5억 원어치 여러분 귤박스가 시중에서 2만 원인데 여러분한테 만 원에 2, 3일 동안에만 만 박스에 한해서만 받습니다. 2, 3일 동안에 25%를 남기는 겁니다. 이 심화펀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은행에 예측해봤자 1년이자 5%도 안 되는데 우리가 그냥 넉넉 잡고 한 달 안에 10%, 15% 수익이 됐다. 귤 하나도 2, 3일에 25%가 남는데 한 달 동안 돌리면 100% 수익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관련된 업체 사장들에 대한 콘텐츠 이것들만 제가 100개가 넘습니다. 저는 이것만 하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코인만 런칭하면 저는 돈 버는 거 그냥 쉬워요. 근데 심화펀드 어떻게 결제를 하죠? 여기서 제가 머리, 작전, 전략, 기획, 영업,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은 안정적으로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화펀을 만들 때는 여러분 심화펀으로 할 때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투자하는 건 제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심화펀에 심화캐시로 투자를 해라. 예치를 시키게 해요, 제가. 은행에 예치시키고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심화캐시를 보름 예치시킬래? 한 달 예치할래? 2달 예치할래? 3달 예치할래? 4달 예치할래? 1년 예치할래? 기간을 선택해서 고르게끔 제가 합니다. 그럼 우리 홍승원 사장님이 한 달 예치하면은 이자율이 3%, 4%. 2달 예치하면 5%, 6%. 예를 들어서 6개월 예치하면 10%, 20%.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심화캐시를 예치를 하게 하는데 심화캐시는 없잖아요. 심화캐시로 하고 싶은데 심화캐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심화캐시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토큰이 뭐죠? 우리 심화 플랫폼스 토큰이지 않습니까? 야, 심화 플랫폼스 토큰 사야지. 심화 플랫폼 토큰 사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은 1000명인데 이거 내놓은 물량은 10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심화 토큰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근데 심화 토큰을 샀어요. 심화 플랫폼스를 사서 심화 토큰으로 교환을 해가지고 이제 예치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심화펀에 돈을 좀 더 많은 수익률 프로테이지를 얻기 위해서 6개월, 누구는 1년도 예치해요. 그럼 6개월, 1년 동안에 심화 플랫폼스 토큰은 예치가 된 6개월, 1년 동안에 잠겨요, 안 잠겨요? 잠기죠? 잠기니까는 가치가 더 올라가죠. 예치 시킨 것만큼 그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홍승곤 사장님이 6개월 동안 이거에 대한 이자 배율이 심화펀에 하는 배율이 20%짜리를 얻는 거예요. 근데 20%짜리를 제가 뭘로 주느냐? 그때 제가 NFT 토큰, 대체 불가능 토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심화펀에 발행된 그 기간에 발행된 토큰이 10개인지 20개인지 30개인지 50개인지 100개인지 진짜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이 NFT는. 우리 거 심화 플랫폼수도 모든 코인들이 어떤 거는 뻑하면 100억 개, 어떤 거는 최소 10억 개, 뻑하면 100원짜리, 10원짜리, 1000원짜리가요, 10억 개, 100억 개가 발행이 돼요. 사기에 그냥 극치를 넘어서는 거 아주 그냥. 비트코인도 2100만 개인데 말이야. 근데 제 심화 플랫폼스는 시중 유통량이 300만 개밖에 안 됐겠지만 저는 2000만 개예요. 2000만 개 중에 1700보다 저는 발행을 안 해버립니다. 형식적으로 저는 2000만 개만 해놓은 거지. 근데 NFT는 5%짜리, 10%짜리, 20%짜리는요. 2000만 개도 아니고 300만 개도 아니고요. 100개, 200개, 500개 시간이 갈수록 이게 몇 개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우리 심화펀에 들어올 수가 있겠지요. 홍성곤 사장님이 20%짜리를 얻으려고 6개월, 1년이 걸렸어. 근데 홍승곤 사장님이
6개월짜리 20% 얻었는데 내가 이걸 팔아먹고 싶어. 20%를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NFT를 재판매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제가 그게 목적이니까. 자, 소비자 여러분들아, 6개월 기다리면 길지 않느냐? 지금 당장 내 NFT를 내 거래소에서 올려. 사고 팔고 매매 행위가 일어나겠죠? 20%짜리의 가치는 누가 정하느냐? 홍승원 사장님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100만 원 받을지, 200만 원 받을지, 300만 원 받을지, 500만 원 받을지,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왜? 시장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필요한 사람과 필요에 의해서 파는 사람이 알아서 거기서 거래 관계가 생성이 돼서 얼마에 놓고 팔지는 그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얼마나 굉장하고 파괴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NFT에다가 제가 발행을 했는데 그냥 발행을 합니까?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고 유일한 희소성이 있는 토큰이고 이거는 20%든 그 프로테이지에 맞는 수익이 영원히 가는데 이 토큰을 재판매하는 사람들은 더 큰 돈을 벌려고 내놓겠지만 이 재판매에 대한 NFT 안에 로얄티 기능을 넣었어요. 아, 이거를 재판매할 때마다 10%씩 수익이 떨어진다. 그럼 그 수익은 누구 거죠? 우리 회사로 떨어지겠죠. 우리 회사 수익에 이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따르는 배당이 실시간으로 또 가겠지요. 이렇게 기획을 하는 어떤 토큰들도 없지만 토큰 없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대기업들, 수많은 기업들, 지금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성 있는 걸 만들어내려고 수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개발하고 아이템들을 갖다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제 거와 같은 아이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완전해야지 되거든요. 그냥 어디에서 여러분이 예치시키면 우리가 이자 5%짜리 줄게. 끝! 그리고 그 5%를 못 내요. 왜? 어느 펀드에는 투자를 했지만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투자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많이 까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중앙화 시스템만의 펀딩은요. 제가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10억을 넣었는데 까먹을 수 있는 건 제가 안 합니다. 그냥 안전빵인 거. 10억 원어치 시중에서 화장품이 60만 원짜리야 줄기세포가. 저 60만 원짜리 6만 원에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6만 원에 가져와 가지고서 12만 원에 판다. 안 팔려. 예를 들어서 50% 떨이래도 안 팔려. 그러면 6만 원에 가져와서 8만 원 하면 그냥 떨입니다. 그래도 2만 원 남아요. 손해는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런 아이템들이 한두 개일까요? 그래서 시마폰에 있는 그것을 제가 세이비에 탑재를 해가지고 작게 가려고 했는데 토큰을 띄우다 보니까 생태계를 키워야지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시마폰을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시마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글로벌화 시키겠다. 왜? 펀딩은 똑같아요. 전 세계 어디든 미국 사람이 한국의 시마폰에 투자를 하면 돼요. 미국 사람이 돈 버는 게 목적이지. 그럼 미국 상품이 아니래도 상관없잖아요. 한국에서 파는 저 감귤이 저기 5천 원에 가져와가지고 2만 원에 파는데 6, 7천 원에만 팔리더라도 20, 30% 남는데 내가 여기 시마폰에 투자를 해야지. 근데 아무나 투자를 합니까? 시마폰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2, 3%짜리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열흘이 걸리든 6개월짜리 10%, 20%짜리 가려면 6개월을 예치를 하든 그럼 예치를 시키는 사람이 한 명이겠습니까? 두 명이겠습니까? 소문이 나면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 몰립니다. 10,000명은요. 이 NFT 토큰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10,000명이 시마캐시를 예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마 플랫폼스 토큰이 몇 개가 필요하냐? 300만 개가 필요한 거야. 자, 300만 개를 사가지고요. 우리 시마캐시로 바꿔서 시마폰에 예치를 해요. 300만 개는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 묶여 있는 그 기간 동안에 300만 개는 제 거에 제 거. 리스크가 없잖아요. 높낮이가 없잖아요. 오히려 올라가기만 하지. 그래서 이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박이 난다. 그런데 이 토큰을 가지고 나중에 소문이 났어요. 보유하지 않고 상장을 시키자마자 내가 이제 상장시켜서 생태계를 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이거 60% 할인이니까 플랫폼스 토큰을 사서 시마캐시로 바꾸는 사람이 거의 90%겠죠. 근데 시장이라는 건 100%가 없어요. 10%는 어떤 사람들이냐? 10%는 야, 저 무중앙화 프로젝트 알고 보니까 대단하네. 이게 기가 막히네. 이런 사람들이 꼭 열에 하나는 있어요. 우리 모이신 주주님들이 시마 무중앙화를 믿고 투자해 주신 분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10명은요. 시마 플랫폼스를 이걸로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가지고서 투자를 하려고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 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그때서야 무중앙화 프로젝트를 아는 거예요. 야, 이제 봤더니 이 무중앙화 프로젝트 한두 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글로벌로 가는데 이게 대단한 거네. 야, 여기에 관련된 코인이 시마 플랫폼스네. 아, 이게 사용성이 많네. 세이비에서도 쓰고 시마폰에도 쓰고 각종 생태계에서 쓰고 우리 전자지갑 안에서도 전 세계 송금장치 시마캐시로 바꿔서 보내고
그러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게 코인이 아니고요. 우리 거 코인, 이제 어느 날 C마켓으로 병합이 됩니다. C마켓은 이제 투자 가치가 없잖아요. 그냥 1,000원에 말뚝 박혀 있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우리 델로이스가 오픈이 되죠. 세이비가 되죠. 시마클럽이 오픈되죠. 시마폰이 되죠. 각종 비즈니스 생태계들이 오픈이 되고 글로벌이니까.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시마켓시가 지갑에 다 있으니까 친구야 누구야 다 시마켓시로 송금을 합니다. 은행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100만 원을 보내려고 그래도요. 어떤 거는 일주일이 걸리고요. 어떤 건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 은행은 전 세계 스와이프라고 그러죠. 국제 결제망이 연동이 돼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기간과 시간이 말리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혁신적으로 수수료도 없애고 기간도 몇 초 안으로 만들어낸 게 블록체인 토큰인 겁니다. 이 사업 모델을 우리가 해야지 뭐 이 토큰이 아무것도 없는 무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00배 같던데 1000배 같던데 이런 사기 짓을 우리가 할 이유도 없고 단 우리가 만든 시마 플랫폼스는 전 세계 어느 토큰 업체들 이더리움도 우리를 못 따라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더리움도 생태계가 없잖아요. 코인 만들어서 이더리움이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탈중앙화 앱이니까 D앱이라고 그래요. D앱을 쓰는 업체들은 많아요. 그래서 생태계를 만들지만 이더리움 자체는 생태계가 없습니다. 부테린이 내가 비트코인을 해보니까 이러한 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디지털 전자서명, 전자계약 단위를 할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이걸 오픈소스로 해놨으니까 갖다 써라. 갖다 쓴 사람이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이 이 혁신을 알아보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따른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그래서 그 가치만큼 뜬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따라가기식이에요.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떴지만 지금처럼 전부 다 쪽박이 난다. 근데 우리 시마 플랫폼스는 너네는 어떤 가치가 있는데 제가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요 1년 2년이 가도 못 알려요. 왜? 수억 명이 내 정보를 압니까? 우리 있는 20명도 아니라고 몇십 년이 걸렸는데 그러면 뭐 홍보, 광고, 마케팅은 공짜로 합니까? 웬만한 대기업들이 공짜로 하면은 그런 시스템을 쓰겠죠. 기업들이 수십억, 수백억, 어떤 때는 KBS에다가 분기별 6개월 광고 맡겨가지고 막 그냥 연 단위로 몇백억도 뿌리잖아요. 그 하나의 상품을 알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마 플랫폼스는 그러한 단점도 없애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우리 플랫폼에 있는 토큰을 띄우려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거래소에 상장해야 되겠죠. 무중앙화는 전혀 새로운 창조개론이란 말이에요. 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코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 하다 보니까 간단히 나오더라고요. 왜?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중앙화 자체의 원리와 이론과 여기에 따른 개론과 이 혁신을 세상 사람들이 안 알려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한 게. 그러다 보니까 업비트 코인은 빗썸이요. 내 코인을 자동으로 거래를 하게끔 상장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하나예요. 상장피도 없고 내가 이벤트 물량으로 안 주고 상장을 안 시켜도 얘네들이 상장을 시킬 수밖에 없는 뭐 리플이든 이런 거는 돈 안 주고 그냥 상장을 시켰잖아요. 거래량이 많으니까 그겁니다. 거래량을 제가 많게 하면 돼요. 거래량. 그래서 제가 외국에 이름 있는 거래소 한 뭐 지금 게이트아이오 같은 데는 상장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는 거기다가 한 1억 5천이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거래량이 업비트보다 5, 10배가 더 많거든요, 실은. 그 한 군데하고 나머지는 제가 탈중앙화 거래소에 제가 상장을 시킵니다. 탈중앙화에다가. 돈 여기 안 들어가요. 100만 원이면 해요. 탈중앙화 거래소는. 탈중앙화 거래소 내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마 플랫폼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우리 5천만 명. 우리 국민들. 근데 이들은 시마 플랫폼스 토큰은 몰라. 근데 세이비는 알죠. 시마폰은 알죠. 세이비에 들어갔더니 아유 내가 이거 10만 원짜리를 4만 원에 가져가는 방법이 시마켓인데 시마켓으로 바꾸려면은 시마 플랫폼스가 필요한 거야. 이거 어디서 사요? 예, 우리 전자지갑 안에 클릭만 하세요. 탈중앙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탈중앙화는 자기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만 있으면 연동이 되니까는요. 거래소에다가 뽀찌줄 필요 없어요. 수수료 주고 이런 게. 거래소가 은행 아닙니까?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위조, 변조, 위변조가 안 되고 이게 안 되는데 지네들은 은행을 만들어서 탈중앙화나 중앙화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나중에는 탈중앙화가 대세가 된다. 지금 왜 대세가 아니냐? 중앙화되는 은행이나 거래소들이 지네들 밥그릇 뺏기면 안 되니까 악착같이
똑같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화가 되고 메타버스 세상이 오면요,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해져가지고 그 가치를 알아봐요. 그랬더니 은행이 부도날 수가 있구나.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난 것처럼. 근데 탈중앙화 은행은요, 부도가 날 이유가 없어요. 부도가 날 이유가.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무중앙화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스템에 맡긴 것 자체가 신뢰입니다. 누군가 인건비가 없어요. 그러니 수수료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혁신입니까? 우리 심화 플랫폼스는 여러분 탈중앙화에 가서 사세요. 탈중앙화 가서 샀어. 이 사람들은 토큰이 필요하니까. 탈중앙화에서요,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10만 명이 이 토큰을 사보세요. 업비트 있잖아요. 이더리움도 10,000명이 거래 안 합니다. 맨 처음 초기에는. 이름 없는 것들 있죠? 그냥 하루에 몇백 명이 거래해요. 몇백 명 거래해도 거래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심화 플랫폼스는 뭐 이런 코인이 있어. 전 세계 어느 거래소에도 상장이 안 된 코인이 10,000명, 20,000명, 30,000명 하루에 거래량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래소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야, 너네 웬만하면 상장피 들 받을게 조건이 있어. 너네 거래량이 있어? 거래량이 없으니까 상장피 받고 이벤트 물량이라는 지네들이 합리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그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네들이 이벤트 물량 몇백만 개 가져와서 지네들이 파는 거야, 지네들이. 이걸로 돈 만들라고. 이 짓거리는 나는 절대적으로 못하겠다. 그 심화 플랫폼의 가치를 내가 띄우겠다. 내가 띄우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나는 띄울 수 있도록 만들기만 한 거예요.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심화 플랫폼스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먼 훗날의 비전과 환상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그런 감동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진짜 돈은요, 토큰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심화 X 토큰이에요. 정말 STO, 증권형 토큰. 그게 진짜 100배, 1000배짜리지 심화 플랫폼스 토큰은 많이 올라가봤자 뭐 한 몇십 배 정도는 뜰 수는 있겠죠. 이게 토큰 증권하고요, 유틸리티가 이게 뭐냐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제가 간단히 해드릴게요. 호텔 콘도권이 있습니다. 콘도권이 이용하는 게 그래서 2천만 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 호텔 한 개의 콘도 방을 2천만 원짜리 그 토큰을, 그 사용권, 그 회원권을 가져가겠습니까? 아니면 콘도를 수백 개, 수천 개 객실을 가지고 있는 그 경영권, 그 경영권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뭐를 가져가겠습니까? 호텔 사용권은 뭐냐? 이게 유틸리티 토큰이에요. 모든 나와 있는 코인들이 이런데 사용처가 있다. 그게 유틸리티지 않습니까? 사용처도 없지만 사용하는 토큰. 호텔로 말하면, 콘도로 말하면 회원권이 유틸리티 토큰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호텔, 이 콘도의 지분권을 가져갈게, 경영권을 가져갈게. 그게 가치가 더 크겠죠? 이것이 토큰 증권인 겁니다. 말을 해주지 않으면은 코인이 코인이지 이렇게 하고 그냥 머물러 버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이템은 확장성이 엄청나다고 그랬죠. 저는 5년이 걸리더라도요, 자신하는 게 바로 그 확장성 때문에 그런다. 남들은 5년 전에 오픈을 해야 되는데 왜 5년이 걸렸어? 라고 하면 요거도 먹어요. 왜? 5년 후에 시작을 하니까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거는 5년 늦게 오픈을 하더라도요, 5년 전에 한 회사보다 1년만 지나면 그 확장이 더 엄청납니다. 이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그 혁신을 알아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마케팅 광고를 안 하더라도요. 왜? 우리 자체가 플랫폼 회사예요. 우리 자체가 광고 회사가 될 거고요. 10원짜리 하나 안 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의 확장과 이 가치의 혁신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돼 있게 저는 만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8천만 배 뜬 거예요. 비트코인을 광고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업이 광고했습니까? 광고를 하는 주체가 없었잖아요. 비트코인이 만든 사람도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비트코인의 혁신을 10,000명, 100,000 명, 전 세계 수억 명이 알아봤기 때문에 이론에도 안 샀던 비트코인을 수천만 원, 8천만 원, 8천만 배가 띄운 겁니다. 그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에요. 새로운 혁신에 대한 새로운 개론. 그것이 탈중앙화 개론이고, 탈중앙화 개론으로 나와가지고서 정말로 산업에 필요한 개론이 나온 게 바로 블록체인이고요. 블록체인이라는 확실한 개론이 나오고 이론이 나오고 그러면서 비즈니스 모델들인 이제 토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무중앙화도 똑같죠. 탈중앙화는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무중앙화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블록체인, 탈중앙화의 블록체인은 8천만 배를 띄운 비트코인이 나왔지만은 블록체인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까? 개나 소나 저도 못 써먹어요. 속된 말로. 이름이 있는 약국 회사, 상장회사 가도 야,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은 필요 없어.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은행, 도소매, 유통업체들, 그에 따른 게임업체들, 소수의 산업에만 국한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블록체인보다 더 뛰어난 휴먼 인터 네트워킹 방식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인들이 초연결이 돼 있어요.
80억 명이 연결이 돼 있을 필요 없어요. 20억만 연결이 돼 있으면요. 그 20억 명이 가져오는 아이템, 아이디어, 기업, 제품, 사람, 광고의 양이 수백 병이 몰려옵니다. 그 정보가. 그걸 나눠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 되면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탈중앙화를 넘어서 블록체인의 휴먼 인터넷 워킹 방식이 전 세계인들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주식을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일반 주식은요, 애플처럼 30년 동안 내가 1000배, 2000배, 10,000배 띄우겠다면 그렇게 띄울 수는 있겠죠. 근데 블록체인처럼 8천만 배는 못 띄우잖아요. 8천만 배가 아니라 100분의 1인 8만 배만 띄우더라도 어마어마한 건데, 새로운 개론의 혁신은요, 내가 8만 배만 띄울게 라고 해가지고 8만 개가 뜨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런 일 때도 안 샀잖아요. 8천만 배 뜰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카모토가 이러한 P2P 경제학으로 해가지고 은행에다 돈을 예치 안 하고 은행이 무너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P2P 방식의 전혀 새로운 개론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비트코인인데 그 가치를 단 한 사람도 몰라봤잖아요. 알아본 사람이 있지. 비트코인 몇 개 줄게. 피자 2판 줄 수 있냐? 피자 2판 준 사람이 비트코인이 돈 되는 줄 알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 장난치나? 그래 내가 장난으로 피자 2판 줄게. 뭐 2판이야. 이렇게 했던 게 비트코인 시초가 아닙니까? 무중앙화 휴먼 인터 네트워킹은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럴 거야. 그렇게라고 한 게 아닙니다. 20년 전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저는 기획을 했고 마케팅을 만들어 온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50명일 거 인재가 없어서 그죠? 500명, 5,000명, 5만 명 모이면은요. 8대2 법칙에 의해 가지고서 롱테일의 법칙이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은 지분 없어도 50조 이상을 벌 수 있다. 그게 무중앙화의 탄생 개론이고 무중앙화의 본질과 속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름 있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자본주의는 주식이고 내가 진짜 큰 돈 받으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영방어권. 야 내가 지분 가져갈게. 이게 상식이잖아요. 개념을 깨는 게 무중앙화거든요. 왜? 기존에 있는 자본주의의 그 룰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소수에 국한이 돼 있고요. 99%가 전부 다 거지가 된 겁니다.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1000명, 10,000명, 500명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들 딱 30명만 하면은요. 정말로 실체가 있는 비즈니스로 인해서 실체가 있으면은요. 사업 설명 필요가 없잖아요. 세입이 무료니까 들어와가지고 너 이거 이용해. 이용해서 좋으면은 네 친구들 누구한테만 알려줘. 그게 진정한 바이럴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시작 공짜로 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분명한 대가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이 대가와 가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죠. 왜? 100%된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건 중간이 없습니다. 남들처럼 안 되면 쪽박이고요. 되면은 중박 대박 없습니다.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이러한 개론을 뒤바꿔 놓는 있을 수가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에요. 비트코인보다도 더 강력합니다.